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벌써 일주일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참, 금방 지나갔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는 새로운 섹터에 대해서 분석에 좀 뭐랄까 몰입되다 보니까 뭔가 좀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떤 섹터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주도 섹터의 어떤 변화들, 그리고 시장의 색깔 변화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한 주였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도 좀 분석에 새로운 걸 좀 분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았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그래도 시장이 지난주, 지지난주 뭐 조정세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 박스권 행보, 조금 안정화됐다 볼 수 있죠. 그런 장세로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는 강조드린 게 종목을 분석하는 어떤 개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작년과 같이 그냥 우르르 장에 따라서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섹터와 이제 종목을 선택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래서 실력자와 실력이 없는 자가 확실히 이제 성과가 달라지는 그런 그런 장세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은 실력의 유무, 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냥 돈을 번 투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0명의 투자자 중에서 작년에는 그래도 한 최소 50% 60% 이상은 주식으로 이제 수익을 냈다 본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올해부터는 한 1, 20% 언저리로 이렇게 떨어지는, 100명 중에 수익을 낸 사람들이 뭐 그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공부를 정말 깊이 있고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장으로 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뭐랄까 민첩하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시장의 어떤 성격이다, 이런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목으로 다는 부분이 셀트리온 녹십자 고개 들고 삼성바이오, SK바이오사이언스 주춤하는 업종별 주도주 교체타입니다. 우리가 게임 업종 내에서도 주도 교체되는 것들을 어제 봤고 오늘도 확인했잖아요. 이따가 자세하게 또 얘기 드리겠지만,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상반기 좋았던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주춤하거나 조정을 세게 받고, 또 상반기에 줄줄 흘러내리면서 사실 좀 소외됐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치고 달리면서, 오늘 소형주 중에서는 리메드가 장대 양봉 딱 13% 상승하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뭐가 악재가 터져서 뭐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줄줄줄 그냥 모멘텀 소외되면서 떨어졌던 그런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다른 업종의 그런 종목군들이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된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 녹십자가 고개 들고 있는 부분들, 최근에 수급도 이쪽으로 몰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주도주 교체 타임이 벌어지고 있다. 시장의 성격도 주도 업종이 바뀌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렇게 좀 저는 해석하고 있고, 그런 어떤 이제 분석하에서 전략들을 이제 세워 나가고 있고, 종목들 이제 포트폴리오들 많이 바꾸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또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 오늘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오늘 0.17% 상승했습니다. 3133포인트, 상승 종목 수 58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250여 종목 해서 상승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았던 강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코스닥 지수도 0.3% 상승하면서 1023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 수 800여 종목입니다. 하락 종목 수 500여 종목으로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그런 흐름. 근데 이제 수급은, 외국인 수급이 오늘 보시면 3,7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오늘도 업종별로 보면, 어제 이제 그 NC소프트가 외국인 수급을 좀 왜곡시켰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오늘도 보시면 서비스 업종에서 1,700억, NC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뭐 전기전자 쪽에서도 좀 나왔고,
NC 쪽에서 나왔고 이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고요. 의약품은 이제 오늘도 그렇고 기관도 순매수로 하면서 최근 의약품 바이오 업종으로 수급이 좀 호전되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940억, 기관이 58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IT 소프트웨어 쪽에서 940억을 순매도했고요. 디지털 콘텐츠, 이게 카카오 게임즈하고 펄어비스에 대해서 두 종목에 대해서 이제 집중 매도가 벌어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이 오늘 굉장히 많이 샀죠. 7,300억을 샀습니다. NC 순매도 한 외국인의 물량을 기관이 받지 않고 개인이 받았고, 오늘 전기전자 반도체 쪽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 그리고 의약품도 많이 샀네요.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은 좀 우호적인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선물도 외국인이 3,500계약 정도 순매수했고요. 해외 시장도 나쁘진 않았어요. 아시아권 증시.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니케이 증시, 홍콩 증시도 그냥 약보합 정도. 대만은 0.8% 상승, 그리고 상해 증시는 0.5% 상승.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어떤 장세 흐름이었고요. 보시면 지수적인 측면보다는 지금은 그냥 각계전투예요. 뭐 좋은 거는 진짜 좋고, 그냥 뭐 똔똔인 거는 똔똔인 거고, 뭐 지수보다는 종목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고요. 오늘은 수소 관련된 정보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체크해보죠. 삼성전자 0.4% 밀렸고요. 외국인이 1,800억 팔았습니다. 다시 또 매도가 좀 늘어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기관이 1,700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의 물량을 거의 이제 담아가는 그런 형태. SK하이닉스 0.48% 하락했고요. 외국인은 100억 정도 순매수했네요.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매도가 조금 줄어들어야지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그냥 뭐 보합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외국인들은 조금 순매도했고요. 삼성바이오 오늘 외국인 순매도, 기관은 순매수 90억 정도. 그리고 2차전지는 그냥 뭐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LG화학 0.6% 약세, 삼성 SI는 보합 정도,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뭐 강보합 정도 0.4% 상승했네요.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3.5% 강세. 오늘 수급도 좋았습니다. 기관이 650억 순매수, 외국인이 350억 순매수. 최근에 수급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뱅크 0.48% 상승. 크래프톤이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가장 강했네요. 5.8%. 기관이 700억 순매수, 외국인도 147억 순매수. 뭐 확실히 이제 대한민국 게임 대장이 됐네요. 시총 순위로 보면. 그리고 KB금융 0.9% 상승. 신한지주는 약보합 정도. NC가 오늘 많이 빠졌죠. 7%. 어제와 다름없이 수급도 외국인이 1,300억 순매도, 기관이 1,000억 순매도. 이틀 동안 개인만 6,0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추세가 좀 꺾이는 흐름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시총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 크래프톤이 좀 강했고, 뭐 NC가 좀 약했고, 나머지는 그냥 보합 정도. 코스닥 쪽에서 헬스케어가 1.2% 상승, 셀트리온 제약도 1.3% 상승으로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시장 대비 상당히 좋은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보합,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 조정받았네요. 5% 약세, 펄어비스 1% 강세인데 장중에는 13%까지 강세 보이다가 1%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네요. 하지만 추세는 꺾인 건 아니라 보이고요. 뭐 조정도 받고 이러면서 우상향의 기조를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워낙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세 꺾이는 건 아니고 이제 차익 실현 정도 됐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솔브레인이 오늘 4% 상승, 좀 세게 올랐고, 알테오젠 3% 약세, HLB가 계속 최근에 강하죠. 1%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바이오니아 최근 계속 강세입니다. 10% 강세. 에코프로 HN이 최근 약세를 좀 돌리는 환경 관련주 8.5% 강세 보였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위메드가 많이 빠졌네요. 10% 정도. 오늘 리메드 13% 상승. 수급이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모습이었죠. 오늘
외국인 기관 도합해가지고 30억 정도를 순매수. 총 시가총액이 이제 1,700억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라는 거는 중장기평까지 돌파시켜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녹십자를 보면요. 역시나 이제 셀트리온과 비슷하게 상반기 내내 흘러내리다가 이중바닥을 찍고 최근에 수급이 개선되는 흐름,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쌍거리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조금 오버슈팅 나온 바이오 종목들은 팔고 셀트론과 녹십자 같이 이런 기업들은 좀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바이오롭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런 흐름들.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면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는 구간 동안 잘 버티면 결국 이제 좋은 어떤 구간들이 오게 되죠. 앞타바이오가 또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1% 상승인데, 저라면 지금 구간 갖고 있다면 이제 정리할 것 같은데요. 이제 지저분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는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상승을 좀 시키는 형태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 정도 확인해 보시고, 원익 머티리얼즈가 3.8% 강세. 좀 안정성 있는 그런 반도체 이제 소재주죠.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친환경 관련주들, 수소 관련주가 이제 굉장히 세는데요. 제가 스마트 리포트로 수소 관련주는 두 종목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렸었어요. 코롱 인더하고 이제 상하 프로테크인데, 코롱 인더가 오늘 많이 샀네요. 기관 외국인들이. 기관 외국인들 100억 내외씩 사면서 오늘 9% 끌어올리는 형태.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급등했죠. 오늘은 조금 쉬었던 것 같고, 최근에 수급이 나쁘진 않았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CS 윈드도 2.8% 강세. 중장기 이평선은 지지받아졌네요. 최근에 한화솔루션이 많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좀 낙폭이 과대했던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도 개선되고 있고, 낙폭 과대에 대한 어떤 저가 이제 어떤 반발 매수도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태양광 1등 하나솔루션, 풍력 1등 CS 윈드, 계속 우호적인 관점 가지고요. 환경 관련해 가지고는 에코프로 HN이 이제 1등주라고 봤는데 사실 너무 오버슈팅 나와서 지금은 관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한번 보죠. 참 셀트론이 1위에 딱 자리 잡아 있네요. 1000억 순매수. 크래프톤이 860억 2등, 두산피오셀 500억 3등. 그래서 수소 관련주 오늘 수급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녹십자가 230억 순매수로 이렇게 차지했고요. 하나솔루션 이렇게 태양광 쪽으로 친환경 오늘 좀 많이 붙었는 것 같아요. 코롱인더도 190억, SK이노베이션, SK아이테크놀로지, CS윈드, 친환경이라든지 2차전지 쪽 좀 있는 것 같고요. SK바이오팜 같은 바이오 주식도 좀 있고, 또 이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같은 컨택 관련주들, 승자 독식의 기업들이 그래도 조금씩 저점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지주사 중에서 메리트 있는 한화 80억 들어오면서 최근에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금융주 많죠? 은행주,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수급 좋은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상승의 어떤 기조의 흐름 속에서 KB금융도 있겠죠? 우상향의 기조를 좀 보일 겁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천천히. 그래서 금융주에 대한 시각도 나쁘진 않다. 근데 기대하는 수익률이 크진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투자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시장보다는 좀 강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서 저는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 정도 코멘트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SD바이오센스가 좀 저점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수급을 보면 기관이 더 이상 팔지 않는 순매수로 돌아선 흐름이 오늘 나오면서 너무 빠졌죠. 그래서 저점을 좀 확인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종목은 이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현대차의 이제 수소 관련된 이벤트 소식입니다. 9월 초죠. 전 세계 대상으로 이제 수소 물결을 일으킨다는 내용인데요.
현대차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수소 관련된 비전을 또 선포하고 발표하는 그런 행사들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전 세계 대상으로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9월 7일 날 행사 이름은 하이드로젠 웨이브.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그동안 축적한 그룹의 수소 관련 모든 역량을 보여주는 글로벌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브 온 유튜브, 요거 한번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행사에서 현대차 그룹이 세계 최초로 또 공개하는 수소 모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주들도 관심 받을 수 있고, 또 수소 전체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 드리븐 성격이 크죠. 그래서 이런 행사가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이제 그때 바로 이런 것들은 사야 돼요. 수소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같은 어떤 횡보장세, 약간 조정장세 속에서는 사실상 이런 어떤 이벤트 드리븐적인 어떤 트레이딩, 어떤 투자 전략이 조금 더 성과가 좋죠. 확실히. 그래서 다소 좀 배트를 짧게 잡는 어떤 투자 전략들도 좀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어떤 류의 어떤 투자 전략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임팩트가 작진 않은 그런 어떤 이벤트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행사에서 현대차 그룹은 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미래 수소사업 전략을 제시하고, 미래 수소 모빌리티와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을 처음 공개하는 등 수소 및 수소 연료전지 기술의 확실한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하이드로젠 웨이브는 수소 관련 기술 혁신을 통해 전 세계의 수소 물결을 일으켜 수소 시대의 조속한 도래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도 앞장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 사건 뭐 이런 것들 좀 터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좀 우려감들도 좀 있는데요. 수소가 굉장히 안전하죠. 수소 탱크가 굉장히 안전하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조금 기대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9월 7일은 우리나라가 유엔의 제안에서 지정된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솔루션으로서의 수소의 의미가 한층 부각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9월 7일 온라인으로 글로벌 중계되며 현대차 그룹은 이날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미래 수소 모빌리티와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등을 다음 날인 9월 8일부터 고양시 킨텍스에다가 이제 전시해서 일반인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9월 8일이면 수요일이네요. 평일이네. 주말이면 좀 가보겠는데, 아이고 이거 뭐 평일이라서 저도 좀 어렵겠네요. 현대차는 지난 98년 연료전지 개발 조직을 신설하며 수소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2년 만에 현대차가 개발한 최초의 수소 전기차 산타페 수소 전기차를 공개했고, 2013년에는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 전기차 투싼 iX35 퓨어셀을 선보였다. 이거 그때 1억이었나? 가격이? 그랬죠. 2018년에는 2세대 수소 전기차 넥소, 상당히 많이 팔렸죠. 넥소를 선보이며 수소 시대를 앞당겼고, 수소 연료전지 트럭의 수출까지 성공을 했죠. 특히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H2라는 브랜드로, 이거 그 현대차 그 유튜브 공식 채널 들어가면 요거 딱 브랜드 해서 트럭 이제 나오거든요. 영상 굉장히 멋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수소 관련해 가지고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이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대차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기사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워낙 뭐 큰 임팩트를 지닌 어떤 행사라고 좀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수소 모빌리티를 이제 보여준다는 거고요. 이동식 수소 충전기를 어디 충전소를 딱 어디에 딱 세워두는 게 아니라 이동식으로 수소 충전기가 또 영상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성능 수소 스포츠카를 소재로 제작됐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이 가지네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친환경 차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정책은 우리가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양산이 시작된 수소전기차와 수소트럭 버스 외에도 처음 공개되는 수소 관련 제품이 대거 등장한다는 게 기대감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그룹의 수소 비전은요, 2018년 말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 기공식에 맞춰 나온 충주 선언에서 이제 시작돼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 회장은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를 상용한 현대차 그룹은 이제 수소 전기차를 넘어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수소 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다. 차에 국한된 게 아니죠. 예. 이 연료전지를 팔고, 예? 뭐 이동식처럼 어떤 충전기를 팔고, 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수소를 관련해 가지고 뭐 계열사 중에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수소 트램, 수소 열차를 지금 개발해 가지고, 예, 기술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이제 뭔가 좀 공개되거나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행사에서 어쨌든 계열사가 총 집결해 가지고 수소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술들을 각자 다 보유하고 있다는 거. 연료전지, 뭐 수소 연료 트램, 수소 충전소, 뭐 이런 수소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수소 관련된 부품들, 예, 설비들, 현대위아. 그래서 뭐 완전히 그냥 수소로서는, 예, 수직 계열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예, 기술력과 상용화 기술의 어떤 1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30년 연간 판매 기준으로 글로벌 수소 전기차 시장이 약 200만 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해서 선두에 올라서겠다. 4분의 1, 25% 점유율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지위를, 예, 전기차에서 테슬라의 지위를 수소 쪽에서는 현대차가 만들겠다는, 예, 포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니콜라에서 같이 만들자, 우리 같이 협력하자 했는데 현대차가 계속 거절했죠. 예, 뭐 같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수소 분야에 테슬라가 될 기업인데 그런 목표로 가고 있는데 뭔 아무 뭐 기술도 없는 그 회사가 갑자기 손잡자고. 예. 그래서 수소 쪽은 당연히 이제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H2라는 요 브랜드, 예, 그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통합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차에 국한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수소 관련된 그런 브랜드라 보시면 돼요. 예. 인류를 위한 수소란 뜻에 H2, 예, 휴머너티를 붙였네요. 예. 하이드로겐 휴머너티. 수소 연료지 사업의 두 개의 축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 유럽과 미국, 중국 등 4대 거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서 2030년에 70만 기의 수소 연료 전지를 글로벌 시장에 판매한다는 비전을 내놨다. 예, 차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건 연료 전지를 팔겠다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팔겠다는 겁니다. 에너지. 예, 에너지 사업입니다. 에너지 사업. 미래는 석유가 아니죠? 예, 석유, 석탄이 아니잖아요. 예, 이 친환경, 예, 에너지로서의, 예,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서 수소라는, 예, 그래서 굉장한 포부를 밝히고 있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현대차 그룹이 제안한 한국판 수소위원회도 다음 달 8일, 9월 8일, 그러니까 9월 7일, 9월 8일 연달아 가지고 수소 이벤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예, 정기총회를 열고 첫 공식 출범한다. 예, 이거 이제 국내 대기업이 공동 의장을 맡습니다. 현대차, SK, 포스코 같이 이제 수소 관련된, 예, 동맹을 맺고 이제 해나가겠죠. 그래서 요런 어떤 엄청난 대기업들이, 예, 이런 어떤 협의체를 만드는 걸, 예, 공식 출범한다는 거. 국내 수소사회 구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재계 컨트롤 타워가 될 전망이다. 예, 여기 왜 삼성이 빠졌을까요? 예, 삼성은 안 하나 보네요. 예, 하여튼 뭐 현대차, SK, 포스코 이쪽에서 수소 사업을 하는 쪽, SK 지주회사, 예, 또 포스코도 이제 그런 걸 하죠.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한 어떤 주가 퍼포먼스도 조금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9월 초에는 수소의 어떤 이벤트가 크게 있다는 거. 그래서 미리 수급들이 움직여서 미리 선침해하는 거죠. 예, 어제 오늘 이제 올라가는 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는 지속 관심이 필요한 어떤 분야입니다. 예, 그만큼 친환경 분야에 있어가지고
전기차 섹터, 2차전지 섹터가 이제 한번 위로 싹 이제 올려쳤잖아요. 수소도 이제 한번 싹 올려치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들어가기 전에 불꽃 시세, 그게 나올 때가 되는데 그 명분 이벤트 일정이 요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걸로 인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면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싹 다 매도를 하고 상당 기간은 기간 조정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망하면서 나중에 또 기회를 모색한다든지 이래야겠죠.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성장하고 나중에 또 갈 건데요. 상당한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이 될 거기 때문에 팔고 나중에 다시 보자는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수소도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업종 관련해서 종목 하나 좀 체크해 드릴게요. 제가 건설 업종 내에서 이제 DL 그룹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시각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내용도 있죠. 친환경 신사업 강화, ESG 경영이 이제 속도를 내겠다 해서 이 기업이 이제 향후 미래 어떤 성장을 낼 수 있는 트렌드적인 어떤 사업들을 또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좀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LENC, 뭐 DL건설 이런 어떤 옛날 이제 대림 이제 산업이죠. 요 계열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향후에 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 석유화학, 에너지 등 그룹 역량을 집중한다 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올해 1월 공식 출범한 DL이 친환경 신사업 발굴을 통한 ESG 경영의 속도를 내고 있다. DL은 건설과 석유화학, 에너지 등 그룹 역량을 집중해 각 분야별로 친환경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제 DLENC는 수소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등 이 친환경 분야의 신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측면이 좀 메리트가 좀 높다. 그리고 현대오일뱅크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건축 소재 생산 설비를 상용화하고 이를 통해서 생산된 제품을 건설 현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그래서 현대오일뱅크는 최근에 또 수소 사업을 또 전개한다는 그런 발표까지 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약간 좀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친환경 분야의 신사업들을 추진하고 장착하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쪽으로 나가야지만 생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두 회사는 충남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대상 공장에서 가동 중인 정유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탈황석고와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탄산화 제품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탄산화 제품은 시멘트와 콘크리트 등 건축 자재의 원료로 쓰인다. 그래서 같이 합작하면서 친환경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쪽에 이제 DL 에너지는 국내를 포함해서 칠레, 파키스탄, 요르단 등 총 7개국에서 LNG 풍력, 태양광 발전소 등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L 에너지는 기존에 파키스탄에서 운영 중인 풍력 발전소 150메가와트에 더해서 총 200메가와트의 풍력 발전소를 보유하게 됐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쪽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공장들을 만들고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친환경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부분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사업으로 이제 친다면 지금 국내에서 이 편한 세상 브랜드 수도권에 많이 있죠. 지방에도 꽤나 있죠. 그리고 이제 고급 버전이죠. 아크로. 뭐 반포의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라든지 이런 아크로 브랜드를 통해서도 최근에 국내 주택 시장에서 굉장히 입지를 구축하고 있죠. 그래서 이 브랜드 파워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주택 공급의 어떤 흐름 속에서 DLENC, DL건설의 상당한 좀 파워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해서 주택사업 확대해서 동사는 이편한 세상과 아크로 브랜드로 중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반포 성수동 등 지역의 랜드마크를 지어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분할 완료로 올해부터 주택사업 본격 확대, 단순 도급보다는 복합 개발 등 디벨로퍼 사업을 강화하려는 방침이다. 그래서 디벨로퍼 관련해서 제가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이제 DLENC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어떤 포인트들을 좀 말씀드렸죠. 올해를 기점으로 2022년 외형 성장해서 21년 주택 공급 목표는 27,400세대로
주택 착공이 본격화 되면서 22년 외형 성장과 수익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ESG 신사업 추진 계획 발표들 아까 체크해드렸죠. 그래서 잘 하고 있는 기업 같아요. 한번 좀 이번 건설 업종의 어떤 사이클 측면에서 저는 가져가 보고 싶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분할 후에도 대형 건설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다. 지난해 이제 주택 공급 감소와 아크로포레스트 준공 영향으로 올해 매출액과 이익은 역성장. 워낙 작년에 이제 크게 준공 영향으로 건설업종 주가 랠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나 동사의 브랜드 파워와 역량을 감안시 과도한 저평가다. 올해 공급 목표 달성과 내년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예상 실적 대비해서 퍼는 5.9배에 불과하다. 그래서 점점 이제 뭐 높아지는 공급 정책의 어떤 수혜를 아마 DLENC도 DL건설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괜찮았던 흐름을 보인 게 이제 방산 업종이었는데요. 아마 다들 이제 뉴스 보셨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거기 이제 공항에서 뭐 테러가 또 펼쳐지면서 많은 또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지정학적 리스크로서 다소 좀 증시에도 좀 영향을 줬다는 어떤 평가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미국이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어찌됐든 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발동하면 뭐 방산주에 대한 어떤 훈풍 그런 것들이 좀 불 수 있죠. 그래서 LRG 넥스원 최근에 이제 사실 우주 관련된 포지션보다는 LRG 넥스원 제가 볼 때는 방산 쪽에 조금 더 포지션이 크다고 생각해요. 시장에서 어떤 평가하는 부분도. 그래서 우주 쪽으로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한화 시스템, 세트라가이 뭐 이런 기업들이 보다 더 이제 베타 개수라고 해야 될까요? 상관도가 좀 높다고 보여지고, LRG 넥슨은 좀 점진적인 여기도 이제 표현되어 있죠. 장기간 어떤 성장 지속하는 그런 궤적의 어떤 주가 궤적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주 환경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래서 LRG 넥슨은 좀 우호적인 어떤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NH 여기서 오늘 리포트 나온 거 한번 보도록 하죠.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67,000원. 현재가 대비해서도 그래도 높은 수준. 방산주는 변동성이 좀 크진 않은 그런 종목이죠. 경기 민감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시장의 어떤 구간에서는 조금 더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괜찮다고 보고요. 국방정책 방향에서 지속적인 내수 매출의 확대가 예상되면서 중동 지역의 분쟁 심화로 수출 여건도 뭐 긍정적이다. 그래서 장기 성장 동력이 확보된 기업이고 매출액은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올해 매출은 1조 8천억, 내년은 2조, 그 다음 2조 3천억. 그래서 꾸준하게 증가하는 어떤 추이를 보여준다는 게 그래도 상당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업종이나 종목 대비해서 좀 편안하게 보유할 수 있다 해야 될까요? 뭐 주식을 해가지고 막 편안한 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변동성, 수익의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경기 사이클에 따른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안정화된 그런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편안한 이렇게 좀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하고 남중국해 분쟁 개입을 선언한 정부 정책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국방비 확대가 예상이 된다. LRG 넥슨은 이제 미사일 및 해군용 통신 및 레이더 분야의 이제 우수 기업, 이 분야에 좀 특화돼 있죠. 그래서 미사일 사거리 이제 그 제한 없앤 것도 LRG 넥슨의 가장 큰 수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가 발생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의 분쟁 심화도 무기 수출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 최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안보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기적인 어떤 성장의 어떤 가시성을 좀 높이고 있다. 그래서 LRG 넥슨의 수주 잔고 추이를 보면 꾸준하게 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그렇게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퍼밸류 단으로는 올해 15배, 내년 13배, 10배, 한 10배 내외 정도 되는 수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게임주들이 굉장히 핫했죠. 어떤 종목은 이제 상승하고 어떤 종목은 또 하락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펄어비스랑 NC소프트를 좀 대비해서 설명드리면서 세대 교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게임 업종 내에서 주도주가 바뀌어가는 어떤 움직임들이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제 NC소프트가 좀 많이 빠졌죠. 펄어비스 같은 경우 이제 급등하다가 이제 한 보합 정도, 강보합 정도 이제 마감했는데요.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죠. 펄어비스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기업은 상승 추세, 그리고 NC소프트 기존에 이제 게임 대장이었던 NC소프트는 이제 역배열, 그리고 이제 추세적으로 좀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면서 결국은 세대 교체가 뭐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펄어비스의 이제 신작, 이제 출시 일정은 나오진 않았는데요. 도깨비의 어떤 이 게임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국내외적으로 반향을 크게 일으켰는데요. 이 3분짜리 영상을 어제 한 대여섯 번 정도 돌려봤던 것 같아요. 실제 게임 상의 이제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게 그냥 트레일러를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영상, 그 게임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깨비 친구들과 함께, 이 오픈월드를 탐험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모험을 떠나고, 이런 어떤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깨비라는 또 국내 전통적인 어떤,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성 넘치는 도깨비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모험을 떠날 수 있다. 한국의 전통 설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된 도깨비는 게임 내 사람들의 꿈과 열정을 대변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등장한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함께 공존하며 사람들이 가진 꿈을 응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도깨비는 현실과 가상 공간을 넘나드는 오픈 월드를 4세대 신형 게임 엔진으로 구현했으며, 그래서 이 펄어빗이 갖고 있는 장점이 게임 엔진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는 게 또 굉장히 큰 장점이죠. 보통은 다른 게임사들은 갖다 쓰거든요. 거의 대부분. 여기 자체 개발했다는 게 굉장히 또 마진도 높을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노래도 굉장히 좀 흥스럽잖아요. 저 이제 영상 공개했을 때 락스타의 어떤 리믹스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요 안에 보면 한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런 한옥 마을 같은 게 나오면서 이 안에서 펼쳐지는 어떤 모험, 참 저도 나오면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그 자녀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셔도, 그리고 친구분들과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걸 함으로 해가지고 미래 기술을 이해하고 또 미래 또 소비자들, 그런 것들을 또 이해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전 중요하다 보고요. 제가 크래프톤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가 직접 제가 해본 게임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생각날 때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중독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게임주들에 대한 투자는 게임을 해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중독되지 않을 정도만 그냥 한 번씩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냥 게임이 정말 뭐 우리가 뭐 컴퓨터나 핸드폰에 막 중독돼가지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어떤 이런 가상 공간을 또 하나의 어떤 다른 삶으로 또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고, 미래 어떤 트렌드를 또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너무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펄어비스의 주가 궤적 자체가 이렇게 그래도 이제 우상향의 궤적에서 오늘 장중에는 한 몇 퍼센트죠 이게? 13% 올랐다가 1%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거래가 튀어가지고 어제 좀 오늘 매물은 좀 나온 것 같네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면서 매물이 좀 나온 어떤 형태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주가 궤적 자체가 우상향의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5%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우상향의 어떤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이 게임 대장이죠. 24조 원으로 시총 1위입니다. 결국은 우상향의 기조, 그리고 10월달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NC소프트가 이렇게 시총 순위 30위까지 내려앉았네요. 7% 밀리면서 시총은 지금 14조까지 내려오면서 중장기 평선을 깨버리고, 어제 외국인 대량 매도, 기관 대량 매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완전히 그냥 이거는 엑소더스 같은 느낌이네요. 오늘도 외국인이 1,300억, 기관이 1,000억 순매도하면서 이틀 동안 개인만 6,0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거는 안 좋네요. 하여튼 MC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냉혹해질 것 같아요. 바뀐 게 없는 게임이고, 또 블레이드 앤 소울 2 출시 전에 그래픽이 괜찮다고 굉장히 회사 측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까보니까 사실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과금 방식에 변화 없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유저들에게 좀 실망을 크게 좀 안겨준 것 같아요. NC소프트에 대한 어떤 리포트 하나 체크해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가 동일하네요. 뭐 오늘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목표 주가보다 낮아졌겠지만, 어찌됐든 NC소프트가 블레이드 소울 2가 이제 기대치에 좀 미달하는 그런 초기 결과를 내고 있고, 유저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어떤 의견들을 내면서, 저도 이제 유튜브, 이제 게임 전문 유튜버들 있잖아요. 다양한 어떤 유튜버들의 어떤 영상들을 보면서 대부분 평가들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인 어떤 의견이 뭐 결국은 과도한 어떤 과금책에 대한 불만들과 바뀐 게 없구나, 이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에 대한 부분도 회사 측의 어떤 의견의 주장과는 좀 다른 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이런 순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월 27일 기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순위는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 시장 기대는 1위였죠. 한동안 1위를 유지하는 거. 결국 이제 오딘을 제치고 1위에 오르는, 한동안 1위를 유지하는, 요걸 좀 기대를 했는데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뭐 불소2 매출 전망치 대폭 하향, 그리고 실적 전망 하향,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 의견 목표 주가 하향으로 이제 이어지고, 거기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대폭적인 순매도가 이틀 연속 이제 이뤄지게 됐고요.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죠. 신작이 실패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신작, 연내 출시 예정인, 4분기 출시 예정인 리니지 W 글로벌의 히트 수준이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는 이런 주가가 뭐 계속 빠지진 않을 겁니다. 어느 수준, 어디에서 멈출지 모르겠지만 어느 수준에서 이제 멈추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다가 리니지 W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점증하는 구간이 있겠지만, 사실 추세는 이미 좀 꺾였다. 그렇게 좀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섹터 내에서 이제 세대 교체다, 주도주 교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게임 섹터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전략상의 변경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펄에비스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가 보다 더 이제 시장의 주류와 주도주, 대장주군으로 좀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니지 W 글로벌이 예상을 초과하는 빅 히트를 시연하면서 불소2 한국 부진의 모멘텀 공백을 메워줄지 여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이제 NC의 시대는 저물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어떤 업종 내에서의 어떤 주도주 교체, 대장주군의 어떤 세대 교체가 지금 급속도로 좀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 일주일마다 이렇게 이슈나 이제 내용, 뭐 공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주간 코멘트를 해주는 한화투자증권의 이제 김영수 애널리스트 이제 위클리 이제 자료인데요.
이번 주에는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롯데그룹이 헬스케어 팀을 신설하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롯데그룹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을 이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롯데그룹이 뭐 화학도 그렇고 인수합병을 그동안 이제 해온 어떤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도 인수합병을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GS그룹도 휴재를 인수했죠. 예, 제약바이오 내에서 사상 최대 금액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커지고 있고,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쪽을 성장 동력 내지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K에서도 지금 헬스케어 산업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 CMO 백신, 뭐 신약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다. 이번에 삼성그룹의 240조 투자 발표에서도 사실상 이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메시지였죠.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중요도는 우리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의 어떤 핵심 센터 코어는 바이오다. 그렇게 좀 말씀을 계속 드려왔죠. 삼성바이오가 그래서 5, 6공장 건설하고 또 세포 유전자 치료제 CMO 쪽으로 진출한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죠. 휴재리 1조 7천억에 인수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최대 딜입니다. 그리고 롯데그룹이 헬스케어 산업을 키운다. 삼성전자 출신 임원을 영입한다. 왜 삼성전자 출신 임원이지? 하여튼 뭐 이렇게 이번 주에 있었던 뭐 바이오 섹터 어떤 주요 내용들 이랬고요.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산업 리포트죠. 바이오 섹터가 지금 현재 스타바이오텍의 탄생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정말 큰 딜을 한다든지 굉장한 어떤 임상의 결과를 낸다든지 기술출을 이뤄낸다든지 하는 그런 스타를 기다리고 있다. 요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바이오 섹터는 사실 그런 부분이 크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 큰 어떤 기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전체 섹터가 들썩이는데요. 이제 이게 좀 탄생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신약에 대한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됐죠. 환자 모집이 안 되는데 뭐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제 완화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임상이 재개되는 등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헬스케어 업종이 굉장히 세게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쪽은 뭐 굉장히 좀 많은 투자와 시장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코로나 이외 질병에 대한 신규 임상 시험 진입 및 비활성화, 환자 모집 안 되는 거 이런 거에는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모멘텀이 둔화됐었죠. 그래서 비코비드 관련 신약 개발 속도 둔화로 이어지면서 데이터 발표 및 기술 거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향후 이제 백신 보급 확대로 신규 임상 진입 및 재개, 기초 연구 활성화 등이 기대되면서 뭔가 좀 뭐 중요한 어떤 발표와 기술 거래 딜이 발생하면서 스타바이오텍이 탄생하는 그런 걸 좀 기대를 해보자. 그러면 바이오가 확 몰아붙일 수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섹터 내에서도 뭐 잠잠했던 셀트리온과 이제 녹십자가 고개를 들면서 이제 섹터 내에서 좀 주도력을 보이려는 형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상반기에 좀 주도력을 보였었던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조금 이제 둔화되고 꺾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되면서 세대 교체, 주도주 교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새로운 어떤 스타바이오텍의 탄생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면서 계속 학회나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장 마감 마무리하고 종목별 이슈 체크도 해봤는데요. 이번 한 주에서 뭐 제일 중요할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하죠. 오늘 밤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 어떤 변동성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크게 큰 어떤 우려라기보다는
뭐 차라리 이제 확정돼 버리는 게 낫겠다. 뭐 그런 어떤 심리가 발동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에 대한 어떤 안정화는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너무 지수적인 어떤 관점보다는 지금 어떤 업종과 종목에 우리가 좀 전략들을 세울 것인가, 여기에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장의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 주를 또 위해서 열심히 저는 또 학습하고 분석해서 좋은 내용,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불금 되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고,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